예, 안녕하십니까. SK 실트론에서 데이터 사이언스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임낙훈이라고 합니다.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두 가지입니다. 여기 그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반도체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또 그리고 제조 AI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좀 질문으로 이렇게 좀 간단히 요약을 해봤는데,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오늘 저기 AI의 좋은 점, 뭐 잘 되고 있는 점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한 명 정도는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현실에 있는 얘기를 좀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전 그렇게 준비해봤습니다. 현재 그 반도체 산업에서 우리나라는 반도체 산업이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제조업이 매우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런 반도체 산업에서 AI가 가지고 있는 그 저기 존재감은 없습니다.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앞으로 디바이스 스케일링을 그러니까 뭐 10나노 미만 뭐 3나노 뭐 이렇게 가는 디바이스 스케일링을 저기 그 AI로 해결하겠다, 그런 저기 로드맵을 만들었었는데 지금 그 저희 그 나라에 있는 회사들에서, 반도체 회사들에서 그 반도체 개발의 로드맵에 AI 기술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AI를 그 반도체 개발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에 대한 그 로드맵은 현재 안타깝게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SK 실트론은 어떻게 하면 그런 그림을 바꿀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다시 AI가 반도체 제조업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SK 실트론이라는 회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SK 그룹의 히스토리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SK 그룹은 뭐 여러 가지 산업을 적절한 시기에 이렇게 탈바꿈을 하면서 이렇게 발전을 해온 회사죠. 그룹이죠. 그래서 2010년도서부터는 반도체업이 그 그룹의 주력 업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 회사도 있고, 그리고 그것과 수직 계열화되어 있는 소부장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SK 실트론은 웨이퍼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웨이퍼 기업으로서는 전 세계에서 한 매출 그 저기 시장 점유율 기준으로 해서 한 세 번째 정도가 됩니다. 이게 소재업이 되다 보니까 여전히 일본 회사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위는 일본 회사가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SK 실토는 한 3위 정도를 하고 있고요. 네. 어, 예, 뭐 간단히 제 소개도 조금 할까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인텔에서 근무하다가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에서 그 반도체 개발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실트론에서 이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이제 좀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어, 오늘 여러 가지 그 업종에 계신 분들이 이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건 제가 드리는 말씀으로서가 아니라, 제가 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업이 현재 미중 패권 싸움이 있는 현재 국제 정세에서는 다른 산업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저기 그 대만이라는 나라가요. 10년 전만 해도, 불과 5년 전만 해도 지금과 같은 위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저기 미국이 보호하는 나라죠. 그리고 그 전 세계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데에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은 TSMC라는 회사가 인텔을 제치고 세계 최고의 로직 반도체 회사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TSMC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TSMC를 뿐만 아니라 뭐 다른 파운드리 회사도 있고, 또 그리고 팹리스 회사, 또 그리고 패키징이나 아니면 테스트를 하는 오셋 회사들도 많이 있어서 그 저희 타이완이 가지고 있는 그 반도체 관련 포트폴리오는 무시무시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잘하고 있는 그 저기 메모리만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대만에서도 저 그 나라를 지켜주는 거는 미국 무기가 아니라 반도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중 기술 패권 전쟁을 하고 있는 데 있어서 미국이 절대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두 가지 분야가 있는데, 하나는 AI가 되겠고, 두 번째는 반도체입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반도체를 잘하고 있다는 건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왜 반도체 그렇다면 그렇게 중요한 반도체에서 그 저기 AI가 잘 사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빛을 발했으면 참 좋겠죠. 근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제가 한 세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왼쪽에 있는 그림은 저기 자동차 개발하고 있는 거죠. 자동차를 만들 때 이제 후판이라고 부르는 철판이 들어가죠. 철판이 들어가 가지고 바퀴가 달린 차가 나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예. 예. 24시간이 걸립니다. 얼마 전에는 한 3일 정도가 걸렸대요. 근데 이제는 부품이 이제 그 블록화가 많이 되어 가지고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4일이 걸립니다. 예, 그렇다면은 그 이제 이거 반도체에 대한 질문을 드려야겠죠. 반도체 같은 경우에 저희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웨이퍼가 반도체 팹에 들어가 가지고 뭐 패키징이나 테스트까지도 포함하지 않는 거고, 다만 모든 공정이 끝나 가지고 그 공정이 끝난 상태의 웨이퍼로 나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나요? 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빨리 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일이 걸립니다. 예. 여기다가 이제 테스트하고 패키징 만들고 테스트하면은 3개월이 걸립니다. 예, 그래서 그 이제 공정 스텝으로 하면 600 스텝이 걸리고 이거 측정하는 스텝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한 2,400 스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이제 반도체를 개발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농부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사무작을 하는 농부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한 1년에 그 큰 실험으로 했을 때 한 4번 정도 큰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개발을 할 때 그 저기 농부분들이 이제 뭐 이제 절기마다 이렇게 느낌이 오죠. 그거 마찬가지로 개발 담당 임원으로서도 한 9월 정도가 됐을 때 어떤 결과가 안 나오면은 올해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감이 생기죠. 예. 그래서 그 저기 그 이렇게 공정 스텝 수가 많고 시간이 오래 걸리면은 더더욱 예측의 중요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앞에서 말씀하신 분들이 그 AI로 해가지고 예측을 잘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예,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 예측을 잘하면 좋은데 제 생각으로는 그 이 2,400 스텝 아니면 만드는데 이제 3개월이 걸리는 그런 것들이 여전히 현재 뭐 생성형 AI가 나오고 뭐 그렇다고 하지만은 그 AI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업무의 양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요. 예, 그게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AI가 그 AI를 개발한 그 반도체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AI가 큰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이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거는 빅테크 회사들을 제외하고서 AI 기술들만 파는 회사들, 컨설팅을 하거나 그 용역을 하는 그런 회사들만 나열을 한 건데요. 팔렌티어 같은 회사는 많이 많이 들어보셨죠? 오사마 빈 라덴을 저기 암살하는데 이제 도움을 주었던 회사이기도 한데 그런 회사들이 저기 이거는 매출액인데 뭐 순이익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이게 뭐 수익을 올린 게 아니라 다 이게 손해를 본 거잖아요. 예. 예, 이게 어떻게 보면 현실이죠. 생성형 AI가 나온다고 해서 이게 달라질까요? 예, 그렇진 않습니다. 예, 근데 그 원인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떤 분들은 그 도메인 난리지가 없어서 이런 회사들이 도메인 난리지가 부족해가지고 그 저기 도움이 안 된다 그런 뭐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예, 그것도 사실일 거예요. 도메인 난리지가 필요하죠. 예,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하자면은 대부분의 AI 같은 경우엔 머신러닝,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클래시피케이션이나 리그레션 예, 그렇기 때문에 예측을 잘한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죠. 답을 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최적화가 되어 있고요. 근데 이런 제조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그건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 불량이 생겼는지, 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예전하고 똑같이 일했는데 요번에 지금은 이게 불량이 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3개월이 걸려가지고 웨이퍼가 나오는데 그때는
그 왜 2,400 스텝을 뭐 하여튼 스텝을 거쳐 가지고 이것들이 되고 있는데 왜 안 되고 있는지 왜 하는 그 설명을 할 수 있지 않으면은 이런 그 회사들이 그의 고객사들은 이런 AI 기술을 쓰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Explainable AI는 AI 중에서도 비주류입니다. 예, 지금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죠. 또 그리고 이제 특히 생성형 AI 같은 경우에서는 그 잘 아시겠지만 트랜스포머 기반에서는 더욱더 설명하는 게 어려워졌습니다. 어텐션의 종류도 굉장히 많아졌고, 네, 더 뭐 테크니컬한 얘기는 많이 드리지 않겠지만은 그 기존의 간단한 형태에서의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설명하는 게 그나마 쉬웠는데 지금 트랜스포머 기반으로 해가지고 더욱더 복잡해지는 거에 있어서는 XAI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이유로 말씀드릴 것으로는 이 그림 같은 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떤 그림이냐면 많이 보셨죠. 뭐 AI가 있고 그 안에 뭐 그 저기 머신러닝이 있고 또 그 안에 딥러닝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AI의 성공은 딥러닝의 성공입니다. 예, 오로지 딥러닝의 성공입니다. 그리고 딥러닝을 제외한 그 바깥 부분에 있는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사람 손이 굉장히 많이 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다지 퍼포먼스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제조 AI 같은 경우에는 설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또 이런 딥러닝 바깥에 있는 머신러닝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어떻게 보면은 여기 계신 분들이 또 이제 학생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연구를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그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려면은 제가 보기에는 제조업에 크게 도움이 되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조업에서 닥친 그 문제를 왜 활용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잘 아셔야지 우리나라의 AI의 그 수준이 진정한 의미에서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뭐 말씀드렸던 얘기를 뭐 이렇게 좀 정리하고 하기 위해서 이 슬라이드를 준비했는데, 예, 지금까지는 좀 우울한 얘기를 드렸으니까, 예, 그 좀 긍정적인 미래지향적인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SK 실트론에서는 지금까지 잘 안 되고 있는 제조 AI가 실트론에서는 매우 잘 맞고 또 우리 여기선 많이 꽃 피울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이유를 뭐 간단히만 말씀드리게 되면 뭐 여러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릴 텐데 기본적으로 반도체 공정이죠. 반도체 공정인데 그 스텝스가 훨씬 적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한 600공정이 기본 공정으로 있다고 했는데 그 기본 공정으로만 비교를 해봤을 때 뭐 개수를 세는 거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은 600공정보다 훨씬 작은 한 15개 공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단순하다는 게 아니라 지금 AI 수준에 맞게 두업을 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반도체에서 AI가 잘 적용이 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반도체에서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죠. 근데 필요한 데이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그 패턴이 굉장히 미세화되었기 때문에 뭐 10나노, 뭐 5나노, 3나노 뭐 이렇게 작아졌기 때문에 그거 하나하나를 측정할 때 걸리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한 재미로 칩 하나, 웨이퍼 전체도 아니에요. 칩 하나를 이렇게 그 이빔으로 측정을 해서 이렇게 뭐 깊이나 아니면 폭을 재는데 그게 시간이 얼마 걸릴까 이렇게 해서 구성원들하고 한 계산을 해본 적이 있는데 D램 칩 하나를 측정하는데 100년이 걸립니다. 빛의 개수가 얼마 많이 있고 그 폭이 굉장히 작다는 걸 생각해 보시면은 충분히 나올 거고 D램에서의 커패시터의 깊이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흔히 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 보면은 세계에서 제일 높은 그게 뭐죠? 두바이에 있는 그 빌딩이 그게 한 그 폭대 깊이의 높이가 한 14대 1 정도가 돼요. 폭대 깊이의 비율이 세계에서 제일 높다는 건물이.
근데 그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핸드폰에서 쓰고 계시는 D램에 있는 커패시터의 그 폭대 깊이의 높이는 한 40대 1, 50대 1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매우 깊고 좁기 때문에 그것들을 측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매우 높고, 그래서 그걸 예로 말씀드린 이유는 그렇기 때문에 샘플밖에 못합니다. 샘플의 샘플밖에 못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매우 적습니다. 근데 반대로 지금 얘기가 길어졌는데 지금 여기 그 웨이퍼들 같은 경우에는 웨이퍼를 패턴이 없기 때문에 한 번에 찍고 한 번에 찍어서 그거를 이미지나 아니면 각종의 데이터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모든 웨이퍼들에 대한 모든 공정에 대한 데이터가 있고 필요한 데이터들이 있고 또 그것들이 이미지화가 되기 때문에 딥러닝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여기서 크게 말씀드리진 않겠지만은 한 크게 5가지 그 분야로 해가지고 저희 개발을 하고 있고 AI를 적용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 또 그거에 대한 그 케이스 스터디로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타깝게도 제가 동영상을 좀 준비했었는데 동영상이 뭐 이동하는 그 단계에서 이게 그 도미 다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 움직이는 짤이었는데 짤이 아니어서 좀 이해하시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거를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저기 그 웨이퍼를 만들 때에는 그 실리콘을 다 녹여가지고 녹인 상태에서 그거를 녹인 상태에서 이제 고체화를 합니다. 고체화를 할 때 이제 다 녹인 그 상태에다가 이게 싱글 크리스탈 로드를 이제 내려서 이제 꽂습니다. 그걸 이렇게 접촉을 시키고 난 다음에 그게 어떤 특정한 온도가 되었다. 이제 그 원하는 최적한 그 상태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거를 이제 위로 풀업을 합니다. 이제 잡아당기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잡아당기는 속도가 매우 천천히 잡아당기죠. 왜냐하면은 그 결과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폭은 300mm의 웨이퍼를 만들고 크기는 저의 키보다 훨씬 더 큰 한 2m 넘는 이제 그 실리콘 덩어리를 만드는데 그게 하나라도 그러니까 모든 원자들이 다 싱글 크리스탈이어야 합니다. 예, 거기서 하나라도 이제 풀리가 되면은 그건 버려야 돼요. 다시 녹이거나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 5일 정도의 그 시간이 걸리는 건데 그러니까 굉장히 천천히 올리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최초의 단계, 이걸 그 로드를 이제 녹은 상태에다 이제 실리콘에다 꽂아 가지고 내가 올려도 되는지 올리기 시작해도 되는지 그 상황을 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그 이제 그 액체 상태의 실리콘의 온도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근데 그 온도를 재는 게 생각만큼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 온도를 잴 때 여러분들이 이제 고깃집에 가시면은 적외선으로 이제 온도 같은 거 재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걸 파이로미터라고 하는데 파이로미터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제 온도를 재려고 해요. 근데 그 온도를 보시면은 저기도 이제 보시게 되면 이쪽을 보고 해야 하나요? 예. 그러면은 지금 이게 그 이 밑에가 실리콘이 다 녹은 상태에서 액체 상태여 가지고 이제 반사가 돼서 보이는 거고 이게 점점 이제 그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내려와서 이제 만나게 되면 그쪽이 이제 다시 굳기 시작하기 때문에, 예, 제가 그 테크니컬한 얘기는 그 생략하고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밝게 빛나게 됩니다. 여기 그 예, 밝게 빛나게 되는데 이게 어떤 온도인지에 따라서 아주 그 최적한 온도에 따라서 이 밝게 빛나는 부분의 모양새가 바뀝니다. 그래서 반대로 보게 되면은 온도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컴퓨터 비전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컴퓨터 비전을 이용하게 되면은 어떤 최적한 온도인지를 온도를 측정하는 어떤 방법보다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컴퓨터 비전을 딥러닝을 저희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 거고요. 그거는 방금 시작하는 단계였습니다. 저희가 인곳을 만드는데 한 5일 정도가 걸리는데 5일 정도가 걸리는 그때 나오는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장비에서 한 100개의 센서가 있습니다. 100개의 센서에서 한 하루당 그 1초당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고 뭐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그 차원이 저기 쉽게 한 1000만 차원 정도가 돼요.
네, 그러면은 그 데이터를 보고 항상 똑같은 장비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돌렸기 때문에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할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들을 분석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 보게 되면은 이 구성원들이 이 차트를 보고 있어요. 이게 실제 데이터는 아닙니다. 저희가 그 보안상 실제 데이터는 가져오지 않았지만은 그 수십 개가 되는 센서 데이터들을 일일이 다 보고 있어요. 이건 뭐 거의 증권 객장하고 비슷한 상황인데 지금 이런 거를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죠. 엔지니어들이 부지런한 엔지니어일수록.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트랜스포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많이 들어보셨던 챗 GPT와 같은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어 모델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나요? 여러 개의 단어가 나왔을 때 다음에 나올 단어를 예측을 하죠. 이 컨텍스트를 이해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센서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는 데이터들을 보고 장비의 상황을 컨텍스트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다음 상태에서 다음 순간에서 장비의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 센서 데이터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예측을 하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그 트랜스포머를 만들고 이거 같은 것도 원래 짤이었는데요. 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그 반도체에서는 예측하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반드시 설명을 해야 한다. 원인이 나와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예측을 아무리 잘해준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믿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실험이기 때문에 원인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고서는 그 예측을 믿지 않을 거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거는 뭐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저 반도체 장비에서 나오는 100개의 센서 뭐 이런 그 데이터가 뭐 1000만 차원의 이상의 데이터가 될 텐데 그거를 다 2차원으로 차원 축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차원 축소를 하고 난 다음에 해당 장비에서 나오는 데이터가 어디에 떨어지는지를 알게 되면은 그 이전에 발생했던 불량과 아니면 정상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 XAI에서 하는 것처럼 어디서 불량이 발생을 했는지에 대한 히트맵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센서 데이터가 시각 또 그리고 어느 지점에서가의 상황이 매우 중요했다. 내가 이런 불량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내렸는데 그 판단을 내렸던 것에 근거가 되었다라는 걸 알려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어떤 데이터 중에서 어떤 센서 데이터가 중요했으며 그 센서 데이터 중에서도 어느 부분이 중요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그 반도체 업무에서 굉장히 어려운 점들을 저희는 이런 방식으로 단순히 예측, 뭐 클래시피케이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력을 높이는데 매우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리고 현재에서 제일 도움이 되고 있는 최신의 AI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뭐 그거 외에는 뭐 여러분들께서도 흔히 예측을 하실 수 있는 것들이죠. 웨이퍼의 형태를 보고 뭐 어떤 이게 클래시피케이션을 한다든지 또는 뭐 웨이퍼 한 장에서 나타나는 것들은 뭐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중첩을 해가지고 거기서 하는 패턴을 더 잘 볼 수 있다고 한다든지 또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거를 사람이 알아듣기 좋게 텍스트로 만들어가지고 보고서를 써주는 거죠. 예,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하나의 케이스만 좀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뭐 머신러닝 이렇게 딥러닝 뭐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만 보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대한 맹신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 우리가 많이 시뮬레이션 얘기를 하지 않지만 뭐 몇십 년 전만 해도 뭐 10년, 20년만 해도 뭐 공대에서 모든 과들이 시뮬레이션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이러한 그 모델을 만들고 그런데 이제 피직스 모델을 가까이 가져올수록 하는 것이 저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 조직 안에는 뭐 상당 3분의 1 정도는 이제 시뮬레이션 하시는 분들로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나 아니면 머신러닝과 시뮬레이션이 한꺼번에 같이 어우러져서 상보적인 관계를 만드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반도체 업에서 안타깝게도
머신러닝 AI가 딥러닝이 큰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 그렇지만은 SK 실트론에서는 그거를 꼭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바꾸는 방법들은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방식으로 바꾸고 있으며 또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은 머지않아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